모든 실수로 답이 나오거나 해가 없거나 또 유일한 해를 하나 갖거나 유일한 해를 하나를 제외한 모든 실수를 갖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한 해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할 때 특수해, 해가 없을 때 특수해, 유일한 해를 가질 때 특수해, 하나의 해를 제외한 모든 실수를 가지고 있을 때도 특수해.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특수해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보통 2차 분식 하면 알파에서 베타 사이 이렇게 나오거나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걸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게 아니면 다 특수한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해를 가질 때는 주로 인수분해가 잘 될 때일까요? 안 될 때일까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많겠죠. 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 뭐 해를 하나 갖는 경우와 하나를 제외한 모든 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중근 가질 때. 따라서 지금 판별식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 X축과 교점이 하나 있거나 없는 형태들은 다 이런 해를 갖게 돼 있습니다. 교점이 하나 있거나 없는 것들은 특수한 해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면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에서 자꾸 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첫 번째 아볼인지 위볼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풀이 과정 1번 아볼이냐 위볼이냐를 판단합니다. 그림으로 해도 되고요, 한글로 써도 됩니다. 아볼, 위볼 또는 그림으로 아볼, 위볼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겠고요. 2번 X축과의 교점을 확인합니다. X축과의 교점 한 개 있는지 두 개 있는지 없는지. 3번은 이제 부등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0을 X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X축의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판단. fx가 0보다 크다 하면 X축의 위쪽이죠. fx가 0보다 작다 하면 X축보다 아래쪽을 얘기해 주겠죠? 그게 위하고 아래를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그래프를 찾았다면 조건을 정리하는 겁니다. 원하는 그래프가 나왔으면 조건을 정리한다. 그 조건은 딱 두 개예요. 2차항의 계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와 X축과의 교점 D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이 두 가지로 항상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하나 풀어볼게요. 295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자,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프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볼이죠? 그럼 아래로 볼록하게 하나 그림을 그리고요.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래프는 3개를 그리셔야 됩니다. 떠 있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네, 이제 판단합니다. 3번이 판단이죠? fx가 0보다 크다니까 0은 x축이에요. x축의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x축의 위쪽에 하나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모든 실수 x니까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그래프인지 두 번째 그래프인지 세 번째 그래프인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셋 중에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세 개 다 선택될 수도 있고 하나 선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네 번째는 그 조건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래로 블록은 이미 확정됐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같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같습니까? 뭐가 맞아요? 작다. 작다가 정답입니다. 왜? 작아야 이게 위에 떠 있는 거죠. 교점이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다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따라서 짝수 판별식 쓰시면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나조건입니다. 자, 이번에 부등식은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부등식은 모든 실수의 x였고 이번에는 해가 없는 거야. 자,
근데 판단을 해보려고 딱 봤더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또 그래프 그려야 돼.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볼이요 선생님. 좋아. 아볼로 된 그래프 3개 또 그려. 자, 0은 x축의 이제 판단입니다. x축의 위를 봐야 돼, 아래를 봐야 돼? 0보다 작다니까 아래를 봐야 되겠죠? 그럼 아래에 해가 하나라도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3개의 그래프 중에 안 되는 거 그래프를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치셨어요? 네. 3개 중에 몇 개입니까? 2개가 되죠? 2개가? D가 교점이 하나 있는 거랑 교점이 없는 거. 교점이 하나 있으면 D가 0이고 교점이 없으면 D가 0보다 작다니까 한 별씩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함? 따라서 4분의 D는 K제곱 빼기 4K네요. 똑같네요. 아, 아까는 K제곱 빼기 4, K제곱 빼기 4K네.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0 이상 4 이하입니다. 따라서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위에도 만족하고 아래도 만족하는 거니까 3과 4 두 개가 있나요? 됐습니까? 아닌가? 맞는가? 잠깐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0하고 1만 되는 거죠? 0하고 1. 네. 0, 3, 4가 아닌 0이 1. 그래서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뒤로 자 한번 보세요. 296번.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297번.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298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예 뭐 인수분해 할 수가 없고. 299번. 모르겠고, 식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풀어봐야 되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296번. 밑줄은 모든 실수 x죠? 그럼 방금 했던 이 방식대로 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할 때의 n값의 범위를 d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297번 해가 없도록의 밑줄. 해가 없어요, 얘는. 298번은 해가 2분일 때입니다. 296번하고 97번은 295번의 재탕이에요. 해가 모든 실수일 때, 해가 없을 때. 298번 해가 2일 뿐인데, 그럼 98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98번은 외우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해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는 중근 갖는 경우야. 그럼 중근 갖는 경우는 두 개가 있겠지. 아래로 볼록일 때 중근인 경우, 위로 볼록일 때 중근인 경우. 지금은 아래로 볼록일 때야, 위로 볼록일 때야. fx가 x축의 윗부분에 있는 게 해가 하나밖에 없어야 돼. 윗부분이잖아요. x축의 위쪽이 있는 크다니까. 그러니까는 위로 볼록이에요. 그려보세요. 위로 볼록으로. 그럼 그때 x축과 만나는 그 점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쌤 이거는 중근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2차 식은요 x 빼기 2의 제곱이에요. 근데 2차 x가 a로 돼 있으니까 a의 x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a는 음수고요. 네. 그럼 많이 나왔죠.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돼요? 오케이.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a가 음수여야 되니까. 니은도 맞죠? 한 배씩 0이어야 되니까. 이거 딕은 어떻게 구하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에다가 x에다 얼마 넣으면 이 식 나와요? 예? 1 넣으면 나오죠.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니까. 그럼 아까 그린 그림에서 x가 1일 때 그 2차 함수의 y 값을 찾아보세요. 부호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디귿이 그냥 맞다. 중3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 할 때 이런 식은 x에다 1 집어넣어야 나온다.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뭐 넣는 거야? 2 넣는 거였지. 그런 것처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에 96, 97, 99번을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분 드릴게요.
아, 내 뼈꼬리 같은 목소리.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어. (299번이)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와도 중근이야. 이렇게 나와도 해가 하나 있는 경우랑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실수일 때 둘 다 중근이야. 빨리 두 개를 그려봐. 아볼이면서 중근인 거랑 위볼이면서 중근인 거를 빨리 판단해 보면 돼. X축의 위쪽에 있는 게 전부 다가 돼야 돼. 걔 빼고. 그러니까 얘는 아볼인 거야. 그렇게 판단해 주면 돼. 아볼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판단해 주면 돼.
식이 어떻게 돼? x 빼기 2의 전체 제곱이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a의 괄호 열고 x 빼기 2의 전체 제곱이야. 식 자체가. f 0이 8이라고 알려줬잖아. 0 집어서 8 나오는 a 값을 따로 구하고 f5 구하면 돼.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빈이 이해됐니? 네! 자, 유형 9번입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이차 부등식. 자, 이제부터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300번 문제 딱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식을 다 주지 않고 숫자로 주지 않고 이렇게 미지수로 섞어 놓을 거예요. 301번도 보시면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적어보세요. 1번. 네, 적어보세요.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 다음에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은 교점을 찾는다예요. 교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교점을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예요. 3번이 교점 기준으로 해석한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가 fx예요. 자, 이렇게 gx가 있다라고 했을 때 fx랑 gx랑 같다가 방정식이고 fx랑 gx랑 얘가 크다가 부등식이고 얘가 크다가 부등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두 개 되어 있을 때 그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맛보는 게 아니라 교점만 봐. 교점. 이때 이 교점이 만약에 알파고 이 교점이 만약에 베타라면 자, 얘와 얘의 해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알파 아니면 베타예요. 너무 쉬워. 그냥 교점 x값 두 개 얘기해 주시면 돼요. fx가 크다라는 것은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볼 때 얘랑 얘를 볼 때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냐 양옆이냐를 봐주면 돼요. 그럼 f가 gx보다 여기가 더 크잖아. 여기는 gx가 작잖아. 알파에서 베타 사이는 얘가 fx고 얘가 gx잖아. 그럼 이때는 fx가 더 gx보다 작은 거야. 알파의 왼쪽은 fx가 gx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큰 거예요. 따라서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는 곳은 여기랑 여기가 되고 그걸 x로 표현해주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교점 기준이에요. gx가 더 큰 곳은 알파에서 베타 사이니까 얘는 이렇게 쓰겠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 질문입니다. fx랑 지금 gx랑 같을 때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판별식이 있다라고 치면 이 판별식 d는 0과 어떤 관계입니까? 맞춰보세요.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과 같다. 뭡니까, 답이? 크다, 예, 크다가 정답이죠. 크다가. 왜? 교점이 몇 개 있으니까. fx하고 gx 교점이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요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아까 번호 적고서 1번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2번 교점을 찾는다. 3번 교점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네, 이렇게 그 해석 방법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고요. 여기에 판별식은요
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의 실은 차이점은 뭡니까? 얘는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이에요. 얘는 fx 단독으로 판별식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얘기해주면 될까요? 얘는 fx와 x축의 교점 관계를 얘기해주는 거고요. 얘는 fx와 gx의 교점 관계를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자, 300번에 직선은 px 더하기 q, 이차함수는 as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예요. 그래프 관찰하시고요. 교점 찾아보시고요. 교점이 2개 있다라는 사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을 거고 기억 보세요. 기억은 맞습니까? b제곱 빼기 4의 c가 0보다 크다. 얘는 fx 그래프를 보세요. 걔와 누구랑을 봐야 돼? x축을 봐줘야 되지? 교점이 2개 맞니? 맞니? 교점 2개니? 그러면 기억은 맞는다. 자, 니은이 좀 어렵고요. 디귿 먼저 보세요. 디귿. 디귿 잘 관찰해 보십시오. 2개 연립한 식 맞습니까? 아까 적어놨죠? 2개 연립한 식 빨간색 식. ax제곱 더하기 b 빼기 px 더하기 c 빼기 q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그 좌변을 보시면 두 식을 뺀 거예요. 여기. 그러면 거기서 1차식을 뽑아가지고 우변으로 넘겨보세요. px랑 q 있죠? 걔네들 우변으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직선이 크다라는 거예요? 2차 함수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직선이 더 크다라는 뜻이죠. 그럼 직선이 크다라는 건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위에 있습니까? 직선이? 알파하고 베타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교점 기준이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가 맞습니까? 그래서 디귿이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디귿 이해돼요? 그게 보이시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니은이 제일 어렵습니다. 니은 풀어보세요. 니은은 뭘 넣은 거지? x에다가? q를 넣은 거지. 근데 q는 일단 뭐니? 직선의 q는 뭐니? y? 절편이지? 그럼 동그라미 쳐봐. y절편. 그 대충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치? 근데 양순이 음수지는 알 수 있지. 양순이 음수니. 양수죠. 네, 거기까지 힌트입니다. 그러면 양수 q를 넣으면 2차 함수는 양수가 나올까요? 음수가 나올까요? 0이 나올까요? 밑에 거 보세요.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밑에 거 보시면 됩니다. 뭐야? 서울이 풀었네? 해석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요게 이제 그래프 해석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숙제에 마플 시너지 그래프 해석 그 앞부분 풀어오시면 됩니다. 해석 방법 다 말씀드린 거야. 이게 기본 원리야 이게. 자, 301번 가봅시다. 그래프를 3개를 줬어요. 근데 누가 제일 커야 되냐면 hx예요. 제일 크다는 얘기 제일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hx가 지금 직선이걸랑 그 직선이 제일 위에 있는 곳을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거보면 자, 교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교점이 0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D도 있다. 그지? 그러면 H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G가 크고 그 다음에 F가 큰 곳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교점 기준으로 보면 끝나. 어딜까? 오, 뭘 못 찾았어? 맞았어? 그래프 잘하네. 그 다음 문제 풀고 계시고.
h가 f랑 g보다 큰 곳은 a에서 d 사이에요. a에서 d. 거기만 일단 집중해서 봅시다. 그 중에서 h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g가 크고 그 다음에 f가 큰 곳은 거기네요. a에서 b까지. 맞아요? a에서 b까지. 그런 거 같죠? 네. b에서 d까지는 바뀌어요. g가 더 작아요, f보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프로 찾아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만하죠?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 동그라미 치고 0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0. 0보다 위다 크다죠. 따라서 이제 식 써놓으세요. mx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mn 더하기 17이 0보다 크다. 예요. 그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나온대요. 됐나요? 지금 우리는 계속 그래프를 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아볼일까요? 위볼일까요? 그리고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왜?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일반적인 해로 나왔거든. 그래서 아볼로 한번 그려보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주고, 위볼로 그려보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봅니다. 아볼로 했더니 위쪽 부분이 그렇게 안 나오죠? 위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볼. 위볼이면 일단 m은 음수예요. 그리고 얘네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아마도 이렇게 답이 나오기 직전식은 x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5였을 거예요. 그럼 맨 앞에 개수는 뭐였을까요? m이었겠죠. 그래서 그걸 전개한 식과 지금 우리가 썼던 mx 제곱 더하기 nx 더하기 mn 더하기 17이 같은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m과 n이 다 나오겠습니다. 네, 풀어봅니다. 네, 풀어보면 m값이 두 개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1과 2분의 17이요.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n은 2다. 그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겠죠? 303번, 304번, 305번 다 같은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303번, 304번, 305번은 x축과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직선과의 관계를 보고 있어요. 303번에서 나온 직선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304번은 얘는 직선이 아니라 두 개의 2차 함수가 나왔네요. 305번은 a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위치 관계를 알려주고 있죠. 자, 역시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303번은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직선의 기울기는 음수니까 감소함수 그려주시고 그 아래쪽이 2차 함수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위로 볼록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쌤, 저 그림 그리기 귀찮은데 그냥 부등식으로 풀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부등식으로 바로 가셔도 돼요. 이해되셨으면. 그러면 ax 제곱 빼기 3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보다 아래쪽이니까 작다라고 쓰셔야 되겠죠. 2차식 1차식보다 작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항상의 밑줄을 그시고요. 항상. 항상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쪽으로 모아서 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서 좀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여러분들. a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보다 잠깐 이렇게 써놨잖아요. 문제 될 건 없어요, 여기까지 쓰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다 넘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때 이 A의 부호를 알지 못하면 조금 헤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헤맨다는 얘기는 양수 음수를 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림을 만약에 그리고 시작했다. 얘가 직선이 음수니까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려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거든, 당연히. 아래로 플로기면 언젠가 교점이 생겨버리니까.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는 항상 아래쪽에 있거나 항상 위쪽에 있다는 것은 아니야.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요 A는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지. 그럼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이,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요렇게 이렇게 세 번만 딱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블록을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맞죠? 그럼 세 개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0보다 다 작아야 돼. 그럼 얘가 맞겠지.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뭐하다? 작다. 안 만나니까 교점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딱수 판별식 써주시면 4-A에 A-3이 0보다 작다. 그리고 A도 0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A는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범위는 얘가 답인 거죠.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 바로 위에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위에 304번. 자, 몇 차 함수랑 몇 차 함수가 나오냐면 똑같이 2차예요. 그죠? 근데 밑에 거는 뭐냐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위로 볼록이어야 될까요? 아래로 볼록이어야 될까요? 그거 잘 모르겠죠. 이건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그냥 얘는 누가 누구보다 위쪽에 있다? 부등식으로 그냥 바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좌변으로 아무데나 넘겨서 항상 위쪽에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판별식은 0보다 작다로 나올 거예요.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말, 항상 아래쪽에 있다라는 말 때문에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작다. 쌤, 그럼 이 문제도 그냥 판별식 0보다 작다로 외워버리면 안 됩니까?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어차피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요. 판별식 0보다 작다로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볼 리볼도 항상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